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제가 어저께 녹화를 다 하고 유튜브에 다 올렸는데 음성이 너무 조그맣게 설정이 된 거예요. 저번에 다 맞춰놨다고 또 맞춰놨는데 이게 초기화가 됐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출근하러 막 가는데 그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보니까 네, 음악 소리에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린다는 제보가. 그래서 급하게 또 다시 그걸 내렸어요. 내리고 오늘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구나. 설정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상담 요청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설정하면은 항상 얼굴 색깔도 달라. 얼굴 색깔도 맨날 그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화면은 맨날 뭐 이렇게 막 부시시할 때도 있고 얼굴이 막 빨갰다가 노랬다가 설정을 항상 만지다 보니까 뭐 소리도 컸다 작다 막 춤을 춥니다. 제가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좀 코치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끔가다 들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진짜 뭘 또 잘못 눌렀나? 녹화 중단, 방송 중단. 제가 좀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여자분이신데 남자친구가 있어서 사귀는 중인데 사실 이제 궁합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합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귀는데 연애는 크게 문제는 없대요. 근데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궁합을 보러 저 혼자 그 사주 카페에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남자친구 사주에 배우자 운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지로 결혼할 수는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 헤어지라는 말만 하셔서 남자친구 사주에 정말 그런 게 있는지 결혼하면 정말 이혼하는 건지 사주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 건지 그 뒤에 계속 신경이 안 쓰려고 해도 쓰인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제 봐주는 그 궁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그 어떤 거냐면 궁합을 봐주세요. 그러면 두 분의 사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맞냐 안 맞냐 그 차원이 아니야. 궁합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성향이 어떤지 그걸 알고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주가 너무 안 좋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끔은 이제 얘기는 해줘요. 이분이 이래 해가지고 뭐 좀 안 좋은 그런 건 있다. 예를 들면 남자 사주에 관운이나 이런 게 따라주지 않아서 직장 생활이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주상. 그러면 그 여자분은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남자가 직장을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는데 직장 생활 없이 뭐 이게 들쑥날쑥하고 이게 불규칙한 그런 어떤 거를 겪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지. 아니면 그분이 바람기가 너무 많아. 결혼할 사람인데 남자분이 바람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나? 괜히 얘기했다가 의부증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사주하고 전혀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내가 사주에 나와 있는 남자의 모습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주에 남자가 좀 바람기가 있고 조금 좀 그 매력 있는 이게 바람기라는 표현이 이성에게 인기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성 꼬이는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위험도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가 더 매력 있지 어디 내놔도 정말 바람도 못 필 정도로 매력 없는 남자랑 사귄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그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반대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예쁜 부인하고 사는 남자들은 그 수명이 단축된다. 왜냐? 계속해서 이 여자를 혹시 다른 남자가 채가지 않을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서
그 수명이 준다. 이제 이런 당설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 안에 배우자가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난 남자의 궁합을 보자고 한다면 본인 안에 있는 남자와 그 사주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사주를 보면서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이 정도면은 뭐 내가 뭐 어차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주다 뭐 이렇게는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궁합을 보면은 여자분 사주를 먼저 보죠. 남자분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어떤 남자랑 결혼해도 뭐 궁합이든 어쨌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 사주를 봤는데 사실 이 여자분이요 오히려 본인이 남자를 조금 밀어내는 기운이 되게 많기는 해요. 내가 밀어내 내가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를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하면 내 말을 안 듣거나 내가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좀 화가 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도 그런 문제를 갖고는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내가 되게 에너지가 있는 분이야. 이분이 겉으로는 되게 차분할 수도 있고 마음도 되게 넓고 토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한번 믿으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 되게 인간적으로는 참 점잖은 여자분이에요. 되게 믿음직한 여자분인데 이 심적으로 그러면서도 남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강한 면도 없잖아 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내가 결혼을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나이가 31살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분하고 지금 계속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틀어볼 수가 있어요. 내년 남자 사주도 그렇고 여자 사주도 그렇고 내년 신수 1년이 그때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때 만약에 싸워서 이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사주 카페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겠지. 그래 이 남자랑 결혼하면 깨지기 쉽다는데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끝내는데 일조를 하겠죠. 그때 봤던 그 사주가.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내년에 좀 부딪힘은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나가면 뒤에는 또 괜찮아요. 그 남자분이 앞으로 32 넘어서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데는 32에서 35살에 남자분은 결혼하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 내년이 약간 고비가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복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결혼해서 뭐 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 앞으로 돈 좀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은 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 일에 굉장히 그 열정을 갖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도 크게 그 도움이 된다.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은 성격이 의외로 좀 까다롭고요. 섬세하지만 예민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장점으로 볼 때는 자상하기도 하고 세밀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그게 짜증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날 좀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분도 본인이 갖고 있는 복덕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까지 사주가 뭐 안 좋다? 그렇진 않아. 성격이 조금 차분할 수는 있어요. 그 두 분 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방방 뜬 스타일 아니야. 좀 차분하고 이성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내년만 고비를 잘 넘기면 뭐 결혼해서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남자분이 31살까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나 상황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근데 내년만 지나면 31만 지나면 네, 앞으로는 좀 운이 좀 돌아오니까 뭐 결혼하기에도 지금보다 훨씬 뭐 환경적이거나 뭐 심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없다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 공부를 좀 오래 하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선생님 뭐 그런 거 하면 참 좋겠어. 부동산 쪽에도 굉장히 그 운이 있는 분이거든요. 남자분이. 그래서 그걸 좀 잘 살리고 그 자기 전공에 맞는 그런 일을 계속 공부하면서 한다면 괜찮아요. 자, 결혼을 만약에 뭐 궁합을 본다면 두 분은 성격 부분에서는 남자분만 성격을 이제 잘 여자분이 커버하면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여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기질이 없는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착하긴 한데 왜냐면 사람이 좀 여자치고 좀 이렇게 진중한 면이 있어요. 묵직한 면이 있어서 이제 좀 웬만하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야. 그런데 좀 오히려 남자를 조금 포용해야 되는, 성격적으로 좀 남자 같은 기질이 더 많아요, 여자가. 그냥 남자를 좀 품고 가야 돼. 그렇다면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그런 거를 품고 갈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걸 각오하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뭐 성격적인 거야 조금 품고 가면 되니까, 사주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가끔은요, 이제 지금의 힘든 기간이 남자분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작년에도 한 번쯤은 크게 뭐 싸웠거나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돈 나갈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고비는 항상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좀 지나면 지나가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내가 아이고 나쁘다 막 그러진 않아. 근데 지금 31살은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별로 안 좋아. 결혼하기에는.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제 궁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막 궁합 얘기하면은 속궁합, 겉궁합 막 이런 얘기하면서 19금을 걸어야 되나 막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살아가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맞춰가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예를 들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여자고 남자고 그 사주상에 성적으로 조금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유독 좀 발달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 맞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게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궁합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성적인 부분의 크기라니까 웃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한 사람은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데 이쪽은 너무 강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이제 외도의 어떤 계기가 되거나, 또 거기다가 또 그런 어떤 성적인 것도 강한 데다가 도화살이라든지 그런 어떤 바람 필 수 있는 살성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살펴봐. 가장 궁합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일단 성적인 부분이 크게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가, 그거 하나랑 이제 보고, 두 번째는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예를 들까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재운이나 이런 걸 좀 봐서 이제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보고, 성격적인 거, 이 사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제 살짝 이런 면이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남자분이 더 도화적인 기질이 더 많아. 은근 매력 있는 스타일이야, 남자분이. 이게 무슨 매력이냐면, 어디 가서 질질 흘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표현이 좀 그러네. 이게 어디 가서 내가 막 가볍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은근히 이성한테 매력을 어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바람까지 다 그렇기는 좀 뭐한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거를 본인이 좀 타고났다, 갖고 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든 여자 딱 찍으면 그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 매력을 발산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선수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나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젠틀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도 없는 게 아니야. 두 분이 매력이 없지 않아요. 서로에게 끌리는 어떤 게 없지 않아.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은 은근 인기 많아요. 여자분이 도화살이 있잖아, 본인한테. 밖에 나가면 은근 본인이 좀 튕기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남자를 이렇게 고를 때 약간 위에 서 있는 느낌이야. 뭔가 좀 고른다 그럴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좀 괜찮은데? 뭐 나한테 다가오면 그래? 뭐 사귀어.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약간 위에 서 있는 느낌이야. 뭐라 그래? 하여튼 좀 그래요. 조금 강해, 느낌이. 나쁜 뜻이 아니라 자존감, 자존심,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약간 좀 이렇게 가려서 딱 이렇게 고르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찾는다기보담도 누군가 다가왔는데 괜찮아? 그러면 한번 사귀어볼까? 아니면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딱 느낌이 두 분이 약간 밖에 나가면 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바람으로 일관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른 종류인데 그건 아니고 밖에 나가면 조금 인기는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그게 좀 심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배우자 사주 갖고 왔는데 이거 지금 뭐 좀 막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물어봐. 대놓고 물어볼 때 가끔 있어요. 좀 친하면 저번에 한번 어떤 여자분이에요. 언니인데 딱 봤는데 보기가 달라. 보기에 그렇게 안 봤어. 보기가 달라. 보기에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막 이렇게 막 불교 행사도 나가고 막 불교적인 어떤 막 그 기도도 다니고 굉장히 막 정말 뭐랄까 참 종교적으로 승화된 아주 그런 모습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제 아는 그 부분은 사주를 딱 봤는데 잉? 이제 말하기가 되게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언니하고 나하고는 그냥 속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 언니 생각보다 언니 그 성적인 요구가 좀 강하네? 근데 그런 얘기 원래 평상시 잘 안 하잖아요. 부모님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였죠. 내가 아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것 같고 가정에 충실하고 종교를 갖고 있는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하고 예외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맞대. 그래서 언니 이거는 누르고 있기엔 너무 힘든 살이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 참 막 이게 내가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언니가 다행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종교에도 기회고 뭐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인이 있다. 자기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니가 그런 거는 이러이러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쪽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해 있다. 근데 남편이 그러지 그러니까 남편도 안 그래. 남편은 조금 언니하고 좀 안 맞는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옹호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적으로 만약에 자기 사주나 배우자의 사주에 그게 너무 강해져 버리면 상대방이 그걸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면 밸런스가 맞는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 그냥 각방 쓴 지 오래되고 그냥 부부야 말로만.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속궁합 얘기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겉궁합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성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주적으로 이제 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맞아야지. 한 사람 되게 좋은데 한 사람 되게 나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 사주를 좀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는 좀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띄는 안 좋은 게 있으면 얘기는 해주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잉?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 사주 보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병강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강한 사람이 있어. 그쪽으로 다른 사람보다 생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주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음기운이라던가 그쪽에 관련된 문제까지 붙어버리면 자기가 그걸 정말 승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여자 없이 못 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노력해서 잘 안 되는 게 내 에너지나 기운이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바뀌어요. 그거는 타고난 거야. 내가 무슨 어떻게 해서 물론 기본적인 건강이 바탕이 돼야지 그런 것도 다 되지만 아무리 그게 발달했고 어쨌든 건강이 안 좋으면은 그거는 좀 같이 다운되는 거지만 그런 거는 일종의 좀 타고난 거예요. 기운은. 그래서 그거가 사주에 있으면 여자가 거기에 또 맞아야 돼.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너무 그쪽이 강해. 남자분이.
여자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 그래서 딸은 이제 그분이 애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애인을 둬요. 근데 그 남자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되게 잘해줘.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일단은 이제 뭐 연애 부분에서도 다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너무 그게 강해버리니까 여자가 오래 못 가. 힘들어서.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이거 19금으로 해야 되나?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얘기예요. 사주상에. 우리가 항상 궁합 얘기를 하는데, 나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접하다 보니까 야하다는 느낌보다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흔치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정말 막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있어, 가끔. 그럼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게 이제 맞는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 거기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자분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그냥 떠나. 아는 분이 이제 혼자 사는데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처음엔 좋았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돼, 사실은. 밸런스가 좀 맞아줘야 돼요. 반대인 경우도 많지만 여자고 남자고 그게 좀 맞아줘야 돼.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향하고도 있고 성향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걸 오묘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난 그런 거 말해주기가 너무 민망해. 근데 아는데 말해줄 수가 없어. 그런 부부만의 은밀한 두 사람의 일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도 참 나로선 좀 민망한데, 이렇게 보면 느낌은 알아요. 이 사람도 느낌은 아는데, 이게 일단은 두 사람의 부분에서 누가 과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그쪽이 좀 등한시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서로 대화하고 맞춰가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 오해가 없게 이렇게 가면은 큰 문제는 안 돼요. 밸런스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면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만 대화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 알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속궁합이고, 이제 겉궁합, 서로의 그 패턴, 그 사람들의 성향, 그게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고비가 항상 있어요. 결혼하면 어떤 대운에 고비가 있어서 그때 이상하게 마찰이 심해. 그것만 넘어가면 돼. 부부지간에 꼭 살다가 보면 위기가 한번 오잖아요. 그게 이런 대운에 오면 여자들 상간대운 막 이럴 때 좀 심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어. 여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37에서 45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 깔려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잘 넘기면 돼.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잘 참아내고 잘 견뎌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 문제고, 지금은 이제 네,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밖에 저희 전화번호가 있어서 사주를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타로하고 제가 사주는 개인 레슨 해드려요. 근데 이제 이렇죠. 이걸 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주 카페를 내거나 철학관을 내거나 그래서 업으로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왜냐면 그분이 오픈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개인 레슨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취미로 배우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쪽을 권해드려요. 취미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일 정도는 아니니까,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도 사주명리는 가르치니까 이제 평생 학습관 뭐 이런 데서 배우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더 맞는 거고, 왜냐면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가까운 주변에 문화센터 보면은 사주명리 쪽으로 기초나 이런 거 가르친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 배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개인 레슨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내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해단이나 이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습득한 후에 이제 하시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배우고자 하는 분은 제가 사주 상담은 많이 못 해드리지만, 만약에 이걸 배워서 그 영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가능하면 이제 레슨을 해드려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외울 게 많아요. 공부를 스스로 복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최소한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거든요, 기간이. 그건 사람 봐가면서 그 사람 따라올 수 있는 속도에 맞춰요. 그분이 이제 상담을 타고나게 잘하는,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에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좀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인 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 걸려요? 그런 걸 못 하거든요. 나 지금 영업하는 거야, 지금. 아니, 좀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랑 인연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만나게 되는군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번에, 예, 카톡 오고, 절대로 유튜브로는 하기 싫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분 정도 이번 달에 약속을 잡아놨어요. 나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사실은 모르는 분하고 상담을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할 때 되게 쑥스러운 마음이 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면 편해지긴 하는데, 처음에 약간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저기 그 상담 일을 하는데 대인 기피증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딱 겁 없이 착 맞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 쑥스러워지면 안 되는데, 그게 그 낯가림, 부끄러움 이런 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심해. 막 누가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그 공주병 걸린 내숭 떠는 아줌마 같아. 내가 봐도. 회사에 가도 뭐 이렇게 하면 네 막 이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 뻔뻔해지고 약간 막 이렇게 소통이 막 이렇게 편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막 굉장히 막 쑥스러워하고 막 이런 게 아직도 장점인지 단점인지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궁합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한참 신나게 얘기하다가 맥이 끊겨서 전화 오는 바람에 궁합 중요하죠. 네. 예전에는 사주단자를 봐서 꼭 궁합을 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자 사주가 너무 안 좋으면은 막 사주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보내고. 왜냐면 극간사주가 제일 나빠요. 여자 사주 중에 남편을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극간사주 있는 여자는 그 며느리를 잘 안 맞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기 많은 도화살 있는 여자 잘 안 맞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보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주단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뭐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막 이러니까 뭐 굳이 그냥 내가 다 감당하면 되지 막 그러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라는 뜻은 아니야. 그거는 살다 보면서 어차피 맞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살다 맞추든 알고 가서 맞추든 그건 이제 본인 몫이잖아요. 자기 사주 안에도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만나게 돼요. 그거는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이분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있을 때와 밖에서의 어떤 행동 패턴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깊은 사고를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인기도 있고 조금은 활동적이고,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틀린 느낌이야. 나는 이제 계속 얘기하면 계속보다 계속 얘기해. 이게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물어본 것만 보면 물어본 것만 보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상담을 하면은 그 사람 물어보지도 않는데 혼자서 보고 막 주절주절 그냥 얘기해. 그럼 막 1시간도 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제어가 안 돼.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또 보이면 또 얘기하고. 그래. 참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가끔가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임상으로 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신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너무 잘 맞을 때는 소름 돋아. 혼자서 어떤 때는 막 속으로 욕도 해. 젠장 막 그러면서. 왜냐면 알고도 당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야 젠장 막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제가 음력으로 6, 7월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좋아요, 2달이. 그러면 알고 있잖아? 작년에도 제가 6, 7월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 7월에 작년에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막아본다고 막아봤는데도 손해볼 거 다 보고 아플 거 다 아팠어. 딱 2달 만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6, 7월이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게 종류가 달라. 작년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관으로 오긴 했는데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돈이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걸로 액땜 안 하면 나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달이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액땜을 했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관 때문에 또 내가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직장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눌리거나 남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돈은 아니고 일단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서 사람이 굉장히 이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다운이 계속 돼. 그래서 내가 막 책도 읽고 요즘 안 하던 짓을 되게 많이 하고 막 명상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아 이거를 잘 넘어야 돼. 막 그래서 한 달은 어떻게 막 잘 넘어갔어. 이제 2달째인데 지금 보름 남았는데 이제 백로 오면 지나.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좀 괜찮으니까 이게 알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름만 지나가라. 보름 지나가면 좀 나아진다. 그러니까 알아도 그래 알아도.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분들 모르고 지나갈 거 아니야. 이제 보면은 내가 어떤 땐 그래. 아니 이렇게 신수에 2달도 이렇게 힘든데 대운이 그렇게 나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라 할까. 그걸 모르고 참 겪었던 그 과정이 뒤돌아보면 내가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겪었지? 뭐 이런 거죠, 느낌이. 왜냐면 이제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다 좋은 게 아니야.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나쁠 땐 있죠. 어떻게 다 좋을 때만 있어. 나쁜 가운데 좀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가운데 좀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겠죠? 너무 사람들이 사주를 맹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주의를 요하긴 해요. 왜냐? 그분이 진짜 정확하게 사주를 말했는지도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잘 보는 사람인지 못 보는 사람인지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보야 되는 거고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중에 이렇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그런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받을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그냥 난 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뭐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소신을 갖고 임하면 거기에 막 휘둘리지만 않으면 돼요. 가장 그게 안 좋은 게 이제 그거에 휘둘리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겁을 먹게 되잖아. 특히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점집에 갔는데 막 그렇게 말했어. 예를 들면 세게 말했어.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물론 그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뭐 사기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는 특히 이 상담이라는 자체가 이게 치기업이라는 게 이 혀로 그 사람의 사주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가 칼질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게 업보를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사용하면은 나한테도 덕이고 복을 쌓는 거고, 이게 상대방에게 안 좋게 하게 되면은 내가 업을 짓는 거고 막 이래서 사실은 말 한마디가 되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 운일 땐 받아들이는데 안 좋은 운일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궁합 얘기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궁합의 의미는 약간 그런 거다. 네, 그리고 다음에 좀 더 깊이 좀 얘기 들어가다 보면 이게 19금에 걸리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모아서 19금 때 조금 이제 이게 내용이 좀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네, 여러분도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텐데 카톡 플러스에 궁금한 거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모았다가 방송 중에 쭉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주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친절하게 방송 중에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구독자도 너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돼요. 1000명이 되면 할게요. 10분의 1에서 10분의 1 98분? 네, 지금 한 100분 정도 이제 구독자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1000분 되려면 10분의 1 네,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방송을 딱 해도 한 1000명 중에 한 300분 들어오시지 않을까? 지금 아마 실시간 방송하면은 100분 중에 한 20분 들어오실라나? 네, 그러네요. 100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한 10분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방송하는 거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먼저 방송을 제가 하다가 이 소리가 녹화 되게 작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렸다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방송을 하는 거에 다음날,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게 아마 빠진 것도 있고 보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다시 편집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톡 플러스에다가 화인 상담실 치시고 생년월일실과 자기 고민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방송 때 이름이나 생년월일실 얘기 안 하고 사연에 대한 답변만 해드릴게요. 네, 무료입니다. 얼마냐고 카톡 얼마예요? 막 물어보셔. 네, 이건 무료죠. 예, 일단은 공개를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봐드리는 거고, 직접 상담은 유료예요. 많이는 안 받아요. 예, 그건 물어보셔도 괜찮아. 네, 그건 나중에 물어보셔도 돼.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이렇게 상담받기가 참 그래요. 상담해주면서 복채를 받는 것도 나는 엄청 껄끄러워,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또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정도의 선은 유지는 해요. 아, 참.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담은 가능하면 제가 자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튜브로 조금 이렇게 사연이랑 이런 거 좀 상담해달라고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시간이 내가 너무 안 돼요. 네, 너무 바빠. 사실은 버려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공부도 계속 지금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제가 하는 게 좀 많아요. 제가 준비할 게 많아서 그걸 다음 걸 제가 또 준비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유튜브로 방송하도록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까지 좋은 날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